B12 관련해서든 5.16이든 여러 가지 과거 발언을 해서 뭐 어떤 입장, 특히 구테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 앞뒤가 조금 편집이 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확고합니다. 대부분 확정 판결, 그다음 지금의 정부의 역사적 평가 100% 수용합니다. 중대장 시절에 어떤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진상규명기 내용이 사실이 근거하지 않다. 진상규명기 내용조차도 조작에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소설이라고 보고요.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면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장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 취재진이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희수 기자, 어제 뉴플리에서 정리 잘 해줬어요. 오늘 저희가 좀 아까 영상은 짧게 편집해서 봤는데 네. 이 신 후보자 발언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신 후보자 일단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고요. 네네. 논란이 된 12.12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앞뒤 말이 좀 많이 편집되면서 왜곡이 됐다, 본인의 취지가 좀 오해돼서 전달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군 복무 시절 부대원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이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서 거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상황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정희원 전 부의장. 네.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요거는 해명 없이 청문회 가서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조목조목 해명을 했는데 왜 이 부분은 오늘 해명 없이 청문회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이 신 후보자의 가장 생각을 담은 부분이라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발언을 상기시켜 보면은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작 붕짝. 요 이야기를 신 후보자가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내려와라. 국가 전복을 선언한 겁니다. 이 자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죠. 12.12 쿠데타에 대해서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5.18은 조작된 것이고 보수가 세뇌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요. 윤석열 대통령 2회 다 5.18 기념행사에 다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작되고 세뇌된 사람이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해버리는 순간 본인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12.12 쿠데타와 같이 불필요하면 본인도 쿠데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발언은 인사청문회 때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신정현 전 부의장의 개인적인 생각도 다소 들어갔다는 그런 답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민주당 연일 이 신 후보자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12.12 쿠데타 관련,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을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신원식 후보자에 관한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며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그대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를 습격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의 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반헌법을 주창하는 사람을 앉혀서야 되겠습니까? 극우 유튜브로서 자질과 함량이 떨어지는 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동석 정행주관 지금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센 단어들도 언급이 돼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야권으로서의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야권으로서의 건강한 목소리라고 그렇게 평론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불만이 이렇게 넘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그리고 김신조까지 이거를 언급하면서 이럴 필요까지는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억측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말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신원식 후보자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원식 후보자는 그때 당시에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정치인 신분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조금 수위가 높았다. 이런 정도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청문 과정에서 신원식 후보자가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국민들께서는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한번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당에서 이 장관 교체를 우리 당 대표께서 이 건의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천도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우리 현재 당에 있는 최고의 국방 전문가다. 또 국군에 있는 많은 후배들이 신원식 이 의원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신원식 장관이라는 어떤 임무에 들어서게 되면은 네. 과거에 이제 하셨던 조그마한 사적인 문제나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표현을 갖다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네. 그것은 정치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 과거에 뭐 집회 과정에서나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부적절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야당 의원이면 무조건 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는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마이너스인 후보자가 아닌가. 최소한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정현 전 부의장. 지금 보면 뭐 엄오한 발언도 있고 뭐 비판도 있는데 천하람 전 위원장 마지막 뒤에 발언 보면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틀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인사청문회장에서 과거 했던 발언들 틀까요? 야당에서? 아니 뭐 당연히 틀 것 같은데요. 이건 당연히 뭐, 틀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아마 국민들이 직접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공론화될 거라고는 기정사실인데 제가 두려운 거는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야 돼? 라고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적인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대통령은 절대 이 카드 포기 안 할 겁니다. 예, 대통령은 밀어붙일 거예요. 이전까지 인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총선에서 어떠한 세력을 결집시켜서 총선을 치러낼 것인가. 이걸 보면은 왜 신원식 후보자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 이런 극우 세력들을 잘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봐보세요. 군 사망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렸던 것은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지금 신 후보자가 중대장 시절에 군 사망 사고의 조작의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인사를 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총선을 앞둔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극우적 세력들을 탄탄하게 뭉쳐내기 위한 전략의 포석으로 저는 신원식 장관을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며칠 전에 한 발언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이분이 태극기 집회나 여러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쭉 한번 일별해 보니까 너무 제가 듣기도 말하기도 힘든 얘기들. 문재인을 따는 거는 시간 문제다. 꼭 이런 분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씁쓸한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들의 또 법무행정을 대표했던 분이 그렇게 이게 이 절차라는 게 누가 시작한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기초를 대단히 심각하게 모독하는 발언이고 더구나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였으면서 김진일 변호사,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뭐 저희가 방송 중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신원식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또 했던 뭐라고 하는 발언 뭐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맞붙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은 이제 정치색을 떠나서 지금 이제 전달해드린 이런 내용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신 후보자의 그 발언이 조금 아무래도 수위가 너무 높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이제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이제 정치색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한 시기 국정을 이끌었던 분 아닙니까?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치색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하면 또 그분 역시도 어떤 국민의 민의로 뽑힌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시대를 책임을 졌던 그런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발언들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고 과연 이 신 후보자가 정말 적임자인지 적절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는 이제 남은 청문회 절차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뭐 김진일 변호사가 과거에 했었던 발언이라고 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또 하나 과거에 했었던 한 인터뷰가 또 조명이 돼요, 지금. 맞습니다. 이번엔 3년 전에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군 미필자, 국민 다수는 군대 안 간 이명박 박근혜보다 군에 다녀온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여기에 신 후보자가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신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자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들어서 윤 대통령도 또한 미필자인데 대통령은 신 후보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달라 이렇게 반문했고 신 후보자에게도 군 미필자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판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후원금 관련한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신원식 의원 과거 대표적인 유승민계로 불렸는데요. 그랬죠? 신 후보자가 사용한 이 정치 자금 내역에도 그런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과거 유승민 전 의원에게 1,000만 원 정도를 후원한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빵원 전혀 후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전 행정관 어떠세요? 이런 보도들이 이제 어쨌든 청문회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쏟아지고 할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엄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도들 쏟아지면 이거 좀 난감한가요? 어떤가요? 좀 엄호가 가능한가요? 어때요? 이게? 뭐 난감할 수밖에 없죠. 후보자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해명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후원금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번 후원금 유승민,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보수 대통합을 강조하려는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누구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 후보자의 역량, 자질을 평가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군 출신 여러분에게 저는 이분이 훌륭하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당연히 자체 검증이 이루어졌을 테고요. 그거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후원금은 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한편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김행 후보자 계속해서 매일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어제 잠깐 전해드렸죠. 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자, 요 관련해서 오늘 또 다른 또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백지 신탁을 하고 팔았습니다. 그 실질적인 위키트리 당시 소유자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커바나 콘텐츠하고 전시를 했었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티켓을 5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전시 보러 갔어요. 보니까 박영선 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박영선 의원이 당신하고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렇고 뭐 전시 보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그분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한번 만났어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거는 작년에 비대위의 지도부 한 15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관저에. 자, 요거는 두 분 짧게 논평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이 사진 2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여기 이제 김행 후보자고 여기 김건희 여사 있고 또 다른 사진에도 여기 김행 후보자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 이렇게 사진이 있고 김행 후보자가 또 한 차례 만났다고 했다는 언급이 또 있었고 그럼 한 3차례 정도 되는데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는 친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극구 부인을 하거든요.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신정현 전 부위원님. 그러니까 말이 자꾸 다른 정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김행 후보자는 앞으로 오늘 했던 이 발언 이후에 엄청난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파고 또 나오는 2015년, 13년에 있던 인연이 벌써 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의 인연들은 안 나올까요?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렇게 했던 발언들에 계속해서 파도 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님. 이게 뭐 행사장에서 사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분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사실 가늠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행사장에 같은 시간이 있었어도 밥을 같이 먹은 사이면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냥 행사장에 같이 있었으면 또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후보자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량을 갖춘 후보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위원 활동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친분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 저희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보겠습니다.